안녕하세요 여러분, 킬링맨저 김영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개별 면접 기출 및 또 유력 예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해답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개별 면접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취미 생활이 뭔지, 가치관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또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 직장 생활에서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공직 가치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어떤 업무 처리와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고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개 영역에 대한 여러 질문들, 특히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면접 대비한 시리즈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많이 논란도 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게 됐거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될 때 근무 시간 중에 그 사적 용무를 보는 동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면접에서 많이 물어봐 왔어요, 그동안에. 물론 앞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경우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지. 비슷한 건데요, 112 순찰 근무 중에 동료가 개인적인 은행 업무나 아니면 병원 진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즉, 직무 수행 중에서의 어떤 사적인 업무를 보는 거에 대한 거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조금 더 결이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가 야간에 회식에서 식사를 하고 술주 한잔 했겠죠. 그리고서는 야간에 경찰서 초과 근무를 신청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입니다. 경찰서에서의 초과 근무 신청은요, 이제 지문 인식을 통해서 출퇴근을 찍게 되죠. 아침에 일찍 오거나 또는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 즉 9시에서 6시 이외의 시간은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일부 공직자가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허위로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저도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만 경찰 근무 중에 사적인 용무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너무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 좀 사 먹으러 약국에 가는 거야. 사실 그런 것을 사적 용무를 본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기에는 너무 경미하고, 그런 거는 충분히 용인하고 이해할 만한 그런 사안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순찰 근무 중에 은행 업무를 몇십 분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병원 진료를 예약해 놓고서는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사적 용무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에 과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바로 112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무감사관실에 바로 찔러요? 투서를 해? 아니면 몰래 그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가지고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에 나중에 고발을 합니까? 꼬질러요? 상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똑 떨어지겠죠? 직장 생활의 기본 상식이죠. 매너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방금 이야기한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야. 일단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지. 묵인한다든지, 침묵의 규범처럼, 다른 동료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조직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문제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과연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하느냐. 이런 동료와의 관계에서의 문제는요,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만의 어떤 패턴인데요.
저는 만약에 저라면, 제가 질문을 받는다면, 만약에 면접관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우선 그 해당 그 동료의 행위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뭐 단순한 화장실이나 약국에 들리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또 뭐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사적 용무를, 그 순찰 근무 시간에 또는 뭐 다른 근무 중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는 우선 당사자에게 사적으로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그리고 또 그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적 업무를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이 눈에 띄거나 또는 시민들이 제보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애둘러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꼬리 질문을 하겠죠.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똑같이 그 행태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또 그런 경우에는 저는 제가 평소 신뢰하는 선배님이나 상사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또는 이제 그런 선배나 또는 상사께서 또 간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꼬리 질문이 나오죠.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만둘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묵인할 것이냐, 못 본 채 할 것이냐. 저라면은 물론 뭐 그렇게 묵인하겠다, 못 본 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건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하면 공식적인 기구인 청문감사관실 또는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상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든 또는 뭐 신뢰하는 동료나 선배, 상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도 그렇게 직무에 전념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성실한 경찰관이 있다라고 하면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조직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도 도움이 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수긍하지 않을까요? 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얼마나 그런 단계별로 자기가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좀 참조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결이 다른 거였죠. 저녁 모임 후에 야간에 경찰서에 와서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하는 것, 즉 지문을 찍는 거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행위의 경우에는 사실 징계 사유예요. 그리고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세부 시행 규칙을 보면요, 이런 초과 근무 수당의 부당 수령이나 여비 부당 수령 같은 경우, 허위 청구 같은 경우에는요, 징계 사유가 해당이 되고, 뭐 고의성이나 그리고 지속성, 그리고 금액 정도에 따라서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정말 아까 어떤 사적 용무보다도 보다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마찬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그 동료가 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어디 청문감사관실로 뽀로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용기를 내서 당사자에게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나중에 그 감사에서 적발이 된다라고 하면 본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1단계 조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뭐 근무하다가 일부 잠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고의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부안해동해서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당사자에게 그렇게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거,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도 그런 게 개선이 안 되고 초과 수당을 계속해서 부당하게 청구한다면 마찬가지로 뭐 선배나 상사, 신뢰하는 분들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을 구할 거고 상담을 할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기관장이든 관리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는 청문 감사관실에 가서 문제 제기하는 거,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관리 책임이 있는 분에게 가서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우리 조직 전체의 신뢰를 저하하게 되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걸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그러고도 해결 안 되면 그 조직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관리 책임자가 그런 것도 해결 안 해주고 그냥 뭐 무마하려고 하고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희망이 없는 조직이죠. 그럼 사표 쓰세요. 그러려면 사표 쓰세요. 근데 해결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이야기만 해도 해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상사나 또 관리 책임자 기관장에게 이야기하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게 될 겁니다. 경찰이 최소한 그 정도 조직은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이런 그 직장생활 내에서의 동료 간의 문제, 정말 뭐 경찰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식적이고 그리고 소신이 있는 답변이 중요합니다. 내 답변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적이고 그리고 규정에 맞고 소신에 맞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신임 경찰관으로서는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걸 묵인하거나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거나 하는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OX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신과 생각을 자신 있게 표명하시면 다들 좋은 평가 받으실 겁니다. 네, 오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적 용무를 보는 그런 경찰관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면접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좀 더 재밌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영식이었습니다.